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날이 정말 후덥지근하네요. 더위 먹지 않게 수분 공급 수시로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문제야. 이 SD 바이오센서의 일정이 미뤄진 바람에 아모센스가 나홀로 청약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아모센스는 SD 바이오센서 이전에 원조 문제아였다는 사실. 증권신고서 정정을 4번이나 거쳐서 어렵게 청약 일정을 잡기는 했는데 오늘 내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무슨 자신감으로 공모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모센스는 뭐 하는 회사이냐? 무선 충전 차폐 시트, 무선 충전 안테나, 자동차 전장 모듈 같은 소재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중에 아모센스의 최대 무기는 무선 충전 차폐 시트예요. 이게 뭐냐면 전력이 충전기의 전원부에서 충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기장이 누설될 수 있는데 요걸 차단해 줌으로써 충전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선 충전기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 되는 거죠. 아모센스가 개발에 성공하고 2015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S6에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의미 있는 제품이기는 합니다. 매출 구성표를 보면요. 확실히 무선 충전 차폐 시트의 비중이 32.2%로 가장 높고요. 그 뒤를 무선 충전 모듈과 또 라이팅 모듈, 조명 모듈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너무나 다양한 부품 소재들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간단히 2개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무선 충전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 기존에는 스마트폰에만 무선 충전이 적용이 됐다면 요즘은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그리고 태블릿과 노트북, AR 글래스, 그리고 가전제품까지도 이 적용 범위가 엄청 넓어지고 있어요. 특히 웨어러블 기기들의 무선 충전 시장 규모는 아래 그래프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S6부터 S20까지 무선 충전 차폐 시트 공급을 계속했고요. 삼성전자와 구글의 스마트워치에도 무선 충전 모듈을 아모센스가 적용했고요. 그리고 삼성의 갤럭시 버즈, 구글의 픽셀 버즈, 자브라의 무선 이어폰에도 무선 충전 모듈을 다 적용하면서 고객사는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LG의 태블릿, 노트북에도 적용이 되고요. 생각해보면 앞으로 더 다양한 IT 기기들이 출시될수록 무선 충전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 같기는 하고 그렇다면 아모센스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기는 하겠네요. 네, 그리고 2번째 투자 포인트, 차세대 전장과 사물 인터넷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차량용 디지털 키 시스템과 UWB 모바일 트래커가 있는데요. 차량용 디지털 키는 UWB, 초광대역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키를 말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문을 열거나 또 시동을 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죠. 현재 현대차와 삼성전자와 함께 공동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올해 8월부터는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BMW와 현대차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UWB 모바일 트래커는 스마트폰과 연동된 위치 추적 장치고요. 스마트폰 말고도 개인 소지품이나 자동차 그리고 애완견의 위치 추적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제품을 이미 양산 중이라고 하고요. 50만 개의 수주가 확정됐다고 하네요. 앞으로 아모센스의 실적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밖에 수소차 압력 센서나 자율주행용 AI 스피커 음성인식 모듈 이런 것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차폐 시트만으로는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다른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요약 손익 계산서인데요.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에 엄청 부진하고 또 2019년에 매출액은 잠깐 회복되나 싶었지만 오히려 단기 손실을 기록했고 그 뒤로 2020년, 2021년 완전히 말아먹고 있죠. 이 실적에 대해서 회사의 핑계는 매우 다양합니다.
2018년에는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에 화재 폭발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밴더 임원화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아모센스가 독점 공급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판매 단가가 인하됐고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해요. 2019년에는 2018년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데도 R&D 투자를 계속하면서 단기 순손실까지 발생했다고 하고요.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이 컸다고 하고 2021년은 반도체 부품 공급 부족 현상까지 겹쳤다고 핑계를 댑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곱하기 4해서 연한산해 보면 작년 대비 더 부진해요. 자, 여기서 2018년 판매 단가 인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품 가격이 현재 얼마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사실 2017년에서 2018년 단가 인하가 문제가 아니고요. 2021년까지 쭉 계속해서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특히 대표 제품인 무선 충전 차폐 시트, 왜 이렇게까지 가격 인하가 진행되는 걸까요? 아마 경쟁사가 새로 진입을 하면서 판매 단가 인하 압력이 점점 거세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금 나아질까요? 글쎄요, 계속 이렇다고 하면 같은 양을 팔아도 매출액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리고 자동차 전장 모듈 제품도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특히 2021년 보시면 완전히 훅 빠졌죠. 아모센스는 이에 대해서요. 단가가 낮은 제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진 바람에 평균 제품 가격이 하락했다고 적어놨어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단가 낮은 제품 위주로 많이 팔린다면 수익성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세히 뜯어볼수록 불안 요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재무 안정성 보셔도 엉망이에요. 정정신고서를 통해서 2021년 1분기 자료까지 공개하면서 더 나빠졌어요. 유동 비율은 80% 수준까지 내려갔고요. 부채 비율은 400%가 넘습니다. 와, 이런 재무지표도 진짜 오랜만 아니에요? 업종 평균과 비교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아주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 자금 중에 37억 원 정도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저는 이렇게 공모 자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기업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도 위험 요소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매출처 편중 위험인데요. 매출처 현황을 보시면 아모텍향 매출 비중이 1분기 기준으로 81%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거의 다 아모텍에 납품한다는 거죠. 아모텍은 아모센스의 지분 23.86%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아무튼 이렇게 매출처가 확실히 편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최악인 것은요. 아모텍의 실적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용 부품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탓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기에 너무 안 좋고요. 아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서 아모텍이 제품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또 아모센스의 차폐 시트 가격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악영향인 거죠, 서로서로. 그래서 아모텍 실적이 좋아야 당연히 아모센스의 실적도 반등을 할 수 있을 텐데 상황이 이러니까 갑자기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폐 시트 말고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전장 모듈이나 라이팅 모듈 이런 신제품들을 아모텍을 끼지 않고 고객사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판로를 좀 개척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가장 걸리는 게 이번 공모가 대표이사 엑시트를 위한 공모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주 매출 20%로 진행되거든요. 모두 김병규 아모텍 대표이사의 지분이에요. 이걸 보니까 아모텍의 또 다른 계열사 아모그린텍의 IPO가 딱 떠오릅니다. 아모그린텍은 2019년에 기술 성장 기업 특례를 활용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상장 직전 연도의 실적은 완전 적자였지만 3년 뒤인 2021년 아주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면서 IPO를 진행했어요. 아래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추정했던 실적과 실현한 요즘 실적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실현손익은 추정치의 6% 정도밖에 안 돼요. 회사의 실적이 근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당시에 똑같이 김병규 회장이 20% 구주 매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공모가 기준으로 81억 원 정도를 챙겼습니다. 특히
그때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 164대 1로 매우 저조했거든요. 그럼에도 공모가는 최상단 가격인 9,900원으로 결정했고요. 그래서인지 일반 청약 경쟁률은 22대 1,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22대 1로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김 대표만 배불린 꼴이 된 거죠. 그런데 이번 아머센스의 IPO를 보면요. 전략이 참 판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 다 적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기술 특례를 활용해서 상장하는 거고요. 또 실적 전망은 무슨 자신감인지 아주 둘 다 장밋빛을 그려놨어요. 특히 아머센스는 3년 뒤의 매출을 5.6배까지 높여 잡아놨습니다. 구주 매출이 또 김병규 대표의 지분 20%인 것까지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 대표는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는 84억 원 정도 엑시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도대체 별론데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돈을 벌 수 있다니 참 불공평하네요. 추정 손익 계산서는 참고해서 봐주세요. 2020년 실적 대비해서 2023년 예상치를 얼마나 높여 잡아놨는지. 신제품의 성과가 좋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기에는 그냥 너무 큰 불확실성일 뿐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위험 요소. 4번이나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저는 여기서 끝인 것 같아요. 정정신고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거든요. 어떤 이유에 해당하든지 IPO를 진행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4번이나 내용을 바꿨다는 부분, 정말 어찌어찌 겨우겨우 이번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정정신고서를 보면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공모가죠. 3월 3일에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비교 대상 기업으로 한솔케미칼, 덕산네오룩스, 이녹스 첨단소재, 한솔테크닉스를 선정했어요. 이때 희소 가치 있는 소재, OLED 소재를 생산하는 덕산네오룩스를 포함시키면서 펄을 굉장히 높였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아무튼 그때 펄은 21.31배를 적용, 할인율은 40.54%에서 27.26%를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는 13,500원에서 16,500원을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 증권신고서에서 비교 대상 기업도 싹 바뀌었고요. 그리고 퍼와 할인율까지도 다 변경이 됩니다. 더구전자, 드림텍, 파트론이 새로 추가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퍼는 더 높아졌네요. 22.15배. 그랬더니 할인율을 또 조금 더 높여서 아주 인심 쓰듯이 공모가를 아주 조금 낮춰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그리고 5월 18일 마지막 증권신고서에서 퍼와 할인율이 또 바뀝니다.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증권신고서에 2021년 1분기 내용까지 포함이 되면서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퍼는 18.26배로 낮아졌고요. 그런데 보세요. 퍼가 낮아지니까 할인율까지 낮춰버려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튼 그래서요. 공모가 밴드는 최종적으로 12,400원에서 15,200원이 됐습니다. 할인율까지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다면 공모가를 조금 더 낮출 수 있었을 텐데 아머센스 속보이네요. 어때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뭘 믿고 이 회사 공모에 참여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지금 같아서는 당연히 패스 결정합니다. 오늘은 이런 기본적인 분석만 우선 해보고요. 수요 예측 내용까지 포함해서 내일 다시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공모 개요와 청약 한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277만 9,859주.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총 공모 금액은 약 42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예상 시총은 약 1,701억 원이고요. 그래서 규모가 그렇게 큰 공모는 아니네요. 일반 청약자 물량은 25% 기준으로 69만 4,965주인데 우리 사주에서 미달이 나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청약은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18일에 진행되네요. 상장은 25일로 예정돼 있고요. 균등은 50% 고정 방식이고 신한금융투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한도는 일반 등급과 우대 등급 동일하게 69,400주까지고요. 만주 초과 시
청약 단위가 2,000주씩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 68,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증거금으로 계산하면 5억 1,680만 원이에요.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수수료 면제니까요. 되도록 온라인으로 청약하시면 좋겠고요. 비대면과 은행 제휴 계좌에 한해서만 청약 당일에 개설하고 바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는 20일 제한을 피해서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한은행 계좌가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솔에 우선 접속하고요. 상품 몰을 클릭해서 신한금융투자 증권거래예금 S라이트를 클릭합니다. 은행 연결계좌 등록하시면 되는데 이때 신규 등록 안 되고요. 보유 계좌 등록으로 해주셔야만 20일 제한을 피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아모센스의 기본적인 분석을 조금 충실하게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우선 대략적으로 회사에 대한 이미지는 그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수요 예측 결과와 유통 가능 물량 그리고 공모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은 주말 잘 마무리하세요.